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걱정이 큰데요. 이 문제에 이분과 함께 집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우석진입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지금 뭐 시장이 지금 패닉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패닉.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외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계엄이 신속히 해제됐기 때문에 경제 침체 우려는 너무 과도하고 계엄의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동의하세요? 뭐 동의하지 않고요. 일단 이 최상목 이분 이분부터 지금 국무회의 참여했는지 여부 네. 밝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내란에 이제 가담한 이런 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이제 하는 그 말씀들은 신뢰감을 좀 많이 잃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짚고 싶고, 예. 우리가 이제 뭐 MBC에서 어떻게 뭐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계엄 혹은 네. 친위 쿠데타 사건 이전에도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침체의 초입 아니면 침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자동차,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성장 동력이 꺼져간다고 하는 이제 위험이 있었는데, 요 12월 3일 요 친위 쿠데타 이 사건 이후로 우리가 빠르게 이 계엄 상황을 이제 해제해 가면서 시장이 사실은 그때는 큰 반응은 없었어요. 직후에는. 그러니까 그날 자체는 조금 이제 요동을 했는데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예.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상한 일이 생겨도 요거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국가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환율은 뭐 한때 뭐 1,45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빠르게 이제 그렇죠. 안정감을 찾고, 코스닥도 이제 코스닥 코스피도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생겼던 뭐 탄핵 관련된 폐기된 게 결정타였다고 보세요? 투표 불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한덕수 한동훈 저는 이제 위법하게 보이는데, 위법한 이제 한한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불안정성을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가져왔고, 그 주말 동안 있는 사건들이 보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 집권 여당이 한국 경제를 지금 구렁텅이로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예측 가능성을 키워줘도 부족한 오히려 그걸 거꾸로, 그러니까 시계 제로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설명되지 않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은 위험이 있어도 요거를 뭐 저희 이제 뭐 경제학자들은 프라이싱한다고 표현하는데, 가격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여행 갈 때 뭐 아플 것 같아 그러면 여행자 보험 사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뭐 최근에 보면은 연예 기획사들 이렇게 이런 자본시장 관련된 사태 이런 거 보면은 주식을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나한테 돈 얼마 줘, 이런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계약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프라이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시장이 한꺼번에 이유 없이 움츠러들거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수렴될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가 다 자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말 동안에 우리 정치권이 보여준 이런 이 문제 해결 그 과정을 보면은 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해외 투자자나 경제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어저께 9일 날 지금 코스피는 연중 최저를 찍고, 그러니까요. 환율도 지금 사실은 1,400원이 뉴 노멀이라고 이제 우리 경제부총리가 몇 달 전부터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 1,400
50으로 그 상단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제 1,430원대 돌파한 거죠. 어제 환율 같은 경우. 30원 근처에 이제 도달한 거고요. 일단 환율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제 한 1,300원대 한 뭐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1,400원으로 이제 그렇죠. 이게 뉴 노멀이 진짜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집권 초 당일날부터 아마 여러 가지 뭐 관세나 아니면 뭐 통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압박 조치를 취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우리 원화가 좀 약세일 거 아니냐 해서 1,400원이 된 건데 여기에 지금 이 대통령의 통치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정치권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데 나서 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제 경제를 지금 안정감 있게 유지해 줄 만한 주체가 지금 없지 않냐라고 해서 아마 1,400원 이제 중반을 뚫고서 잘하면 다시 1,500원이 뉴 노멀이 되는 이런 사태고 물론 이제 지금 이런 사태를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뭐 경제 정책하는 당국들 특히 외환 당국들이 지금 강하게 지금 시장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전투 중에서도 교류 중에서 축체적 투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참고로 우 교수님은 장교 출신이시죠. 예, 축차적 투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선에서 밀리고 있을 때 병력을 나눠서 이제 보내기 시작하면은 그 병력이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경제 정책 당국이 하고 있는 게 축차적 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여러 가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기금들이 있어가지고 기금 동원해서 어저께도 밸류어 펀드라고 하는 데서 한 300억 원 도입을 투입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증시 안정화를 위한 기금 혹은 채권 안정화를 위한 기금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상당수 지금 투입이 됐다고 하고 돈이 부족해서 다시 다음 주에 다시 돈을 마련한다고 하고 연기금들도 지금 뭐 정확한 금액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도 지금 상당수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저를 주가 지수들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환과 관련돼서도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금들이 동원돼서 좀 외평 기금하고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열렬히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1,430원이 지금 뚫리고 1,450원은 이제 금방까지 뚫릴 가능성이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그동안은 이 외환 방어에는 사실 잘 동원이 되지 않았는데 그랬어요? 그냥 국민연금은 여기 동원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자산에 특히 달러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달러를 뭐 상당수 많이 삽니다. 예. 근데 요거를 국내에서 사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환율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랑 원화랑 바꿔라. 그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30조 단위에서 한 50조 단위로 지금 올린 거를 했거든요. 한 그 정도 소극적인 그 개입을 했는데 2022년도에 추경호 뭐 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이제 기재부 장관한 시절에 뭘 할 수 있게 했냐면은 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국민연금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제 환율이 1,400원에 1,410원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 선물한 매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미리 이제 미래에 이제 팔 수 있는 이런 계약들을 체결을 하는데 네. 그걸 은행과 하거든요. 예. 근데 은행은 그 국민연금이 이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반대 포지션이 매입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은행법상 은행은 외환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반대 매매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달러를 다시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달러의 가격을 낮추고 원화를 조금 평가 절상시킬 수 있는 예.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자기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외환에 지금 시장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예. 이 그 계엄 사태 이후로 사실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인데 사실 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체크를 못했는데 예. 아마 원자재 가격은 뭐 우리만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환율이 돼버리면 또 고환율이 되면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이중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어차피. 뭐 아마 그럴 것 같고 그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물건이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미 팔아놓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국내로 갖고 왔을 때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고환율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중간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대기업에 납품해가지고 그 완성품을 대기업이 이제 수출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의 중간재 수입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요 오른 거를 이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위험에 빠진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따라서 이제 오르게 그렇죠. 돼 있다. 근데 정부는 그렇다 치고 한국은행이 뭔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겁니까? 한국은행이 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외환 시장에 외환 보유거나 예. 정부가 갖고 있는 외평기금은 이제 한은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환 시장에 이제 관여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통화 정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시그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우리 트럼프의 집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뭐 구조적인 이제 사건들이고 그러나 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촉발한 요 친위 쿠데타 요 사건은 예. 사실은 아무도 그 뭐 예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 보는 것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재정 정책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을 동원할 수도 있는데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상치 않게 예. 유동성이 부족해서 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중앙은행은 주저하지 않고 돈을 푼다. 최종 대부자 기능을 돈을 푼다 이런 메시지를 내주는 것은 사실은 맞는 대응은 아닙니다. 자기 역할을 예.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안정감 있게 내줘야 되는데 지금 여차하면 이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시장에 안정감 있는 메시지를 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F4가 지금 거의 매일 아침 모인다고 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감독원장, 그다음에 하는 총재가 모인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는 총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뭐 수단은 있지만은 그 메시지가 이제 시장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권한은 없지만 이 하는 총재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안정적인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한은을 방문할 그래요? 예정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기재위를 소집을 해가지고 기재위에서 논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하는 총재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이 경제 리더십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이 내년도 예산은 빨리 처리해달라고 계속 지금 재촉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의 해법이 되는 겁니까? 저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예. 그 예산이 이제 뭐 빠르게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는 이 경제 안정성을 찾는데 이제 중요한데 네.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사실은 한 4조 1천억 정도 지금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그 중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예비비 삭감이에요. 그렇죠. 그 예비비는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경제와 큰 뭐 관계가 된 건 아니고 그리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정부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거는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삭감한 건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지금 그 민주당 발표대로라고 하면 오늘 통과시킨다는 거거든요. 10일 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예정은 그랬었죠. 예정은 그렇고 어저께도 지금 비공개 그 의총 그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 통과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정부는 사실은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됐으면은 오히려 더 유연하게 권한대행이랑 조금 더 유연한 상태로 이 예산을 통과시켰을 건데 네.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예산은 지금 감액한 대로 그대로 지금 통과시키고 어차피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해법은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좀 넘어야 되는 것은 탄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